네, 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윤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과 솔루션을 함께 제안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이충환 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충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고민을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1가구 2주택자였지만 최근 집은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된다는 뉴스에 따라 많이 오른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 원이 생겼습니다.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경험은 많지 않지만 막연히 연 5에서 6% 정도의 수익은 나면 좋겠고 원금도 보장되는 상품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절세 상품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주식과 신문에서 본 브라질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투자해도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장님 어떠신가요? 자산관리사로서 고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사연 속 주인공처럼 안정형이면서 또 높은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연 5%에서 6% 수익률에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을 원하시거나 또는 그것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원금을 꼭 보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살짝 한숨도 쉬셨는데 네. 그런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수익은 주면서 안전한 뭐 이런 거. 네, 있다면 사실 제가 가입하고 싶은데요. 네. 예, 단언컨대 그런 상품은 없어요. 기대 수익이 높으면 투자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예상 수익이 낮으면 위험도 작아지는 겁니다. 네. 이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리라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원금 소실 리스크를 피하려면 정기예금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일정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싶다고 무작정 위험을 떠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위험 수준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거 어떤 겁니까? 먼저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요. 그에 맞는 상품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은 보통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성장추구형, 성장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형은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원금 손실을 피하는 지극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네, 높은 수익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그렇게 해당되는 성향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설령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기대 수익률을 맞추지 못해도 확실한 원금 보전과 황금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이죠. 네. 다음으로 안정 추구형은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투자자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지만 예적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고요. 네. 자산의 일부를 위험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그 다음으로 소개할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안정 추경보다는 이제 투자에 대한 위험을 좀 더 감수하는 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투자 수익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의 존재를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고요. 네. 다소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손실 위험도 조금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 상품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사실 가장 많은 투자자가 이러한 형태의 위험 중립형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장 추경 투자자는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성장 추구형은 원금 보전보다는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수익을 원하는 만큼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겠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의 일부를 황금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면서 채권형 상품을 병행하기도 하죠. 끝으로 성장형 투자자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고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네. 투자 자금의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 상품 등의 위험 자산에
적극 투자하는 사람이죠.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저희가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연 속 주인공은 안정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원금에 대한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추구형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성향은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 시 적정 위험 자산 비중이 궁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네, 100-나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만큼의 비율로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인데요. 네, 사례인 60세인 여기에 적용하면 100-60은 40이기 때문에 네. 40% 정도를 주식형이나 위험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사연 속 주인공이 30세 직장인이다. 뭐 이렇게 되면 내용이 좀 달라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 30세라면 재테크 가능 자산의 70%를 위험 자산에 투자해 기대 수익을 높여야 그 연령대의 재무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젊은 분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 또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가능한 단계의 목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달라져서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알아본 투자 성향을 봤었을 땐 40%를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대한 원금 손실이 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주식형에 담는 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주식형 펀드는 세금도 없다고 들었다며 꼭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렇다면 3억 중에 한 10% 정도인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고 네. 나머지 90%는 사실 안전한 국공채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무디스나 S&P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달러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거대로 100-나이 비중에 이분의 투자 성향을 좀 감안해서 또 좀 더 안정 추구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브라질 채권은 어떤가요? 예, 제가 보기엔 뭐 절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만큼 위험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브라질 채권은 한테는 적합한 상품이 아닙니다. 네. 브라질 채권은 연 10%가 넘는 고율의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 협약에 따라 그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자산가들에게 돌풍을 일으킨 상품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경제가 악화될 경우에는 해와라 하락에 따라 환손실 위험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환율의 위험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3-4%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채권형 상품이 가장 적합합니다. 네. 자, 누가 좋더라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부장님의 조언대로 한다면 기대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인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